군사 충돌 가능성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약간 국지적인 그런 뭐 도발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퀄리티, 일본의 질과 중국의 어떤 물량전, 양의 싸움이 될 것인데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공략하고 싶어하고 최소한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독도기 때문에 우리도 10년, 20년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마도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없지도 않아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이 중국의 민간업체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열도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타격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장면을 담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또 일본 전투기가 대만 공역서 중국 드론을 격추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이제 고이즈미 이제 신지로 방위상이죠, 방위상. 네. 미사일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 우리 펑쿨 색자. 자, 중일 갈등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네.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 펑쿨 색자, 저는 군사 충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펑쿨 색자 하는 말 보고 싶어서. 네, 전쟁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이런 말 할까봐 네, 막 가슴이 두근두근. 일본 분이죠. 도키도키한데. 네네. 군사 충돌 가능성은 의외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일 어느 쪽이 세냐라기보다는 전쟁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든 구조로 중국과 일본은 돼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서로를 전면전이나 커다란 군사 작전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일본의 국방은 주로 영토 분쟁 중인 러시아에 맞춰져 있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군의 비중이 적고요. 공군력과 해군력에 많이 집중된 군대가 일본 자위대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막대한 육군력을 갖고 있지만 바다와 하늘을 뚫고 일본에 상륙하기가 무진장 애매해요. 일본의 잠수함에 있어서 잠수함 우리가 잘 만들어요. 배도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일본보다 다 뛰어나진 않아요. 잠수함에 있어서 잠수함의 선체를 구성하는 강판, 고장력 강판 있죠? 그것은 일본이 더 우수합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어요. 일본은 러시아와 오랫동안 영토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물밑에서 러시아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수압과 그 수압을 견디면서 잠수함의 움직임, 그거를 들키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그 강판의 강도와 그 비중을 정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질이 일본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은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잠수함을 중국의 잠수함이나 해군 함정이 뚫을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중국군이 강해요, 일본보다. 그러나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시나리오가 양쪽 모두 그림이 안 그려진달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5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한 국가를 침공하거나 군사도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어떤 각 군대의 제대를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갑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의 생산량과 배치를 조절하고 그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 충돌 가능성은 지금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토까지 쳐들어와서 그런 전쟁 가능성은 낮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센카쿠 열도라든지 원래 약간 분쟁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약간 국지적인 그런 뭐 도발이라든지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소련, 러시아 계열의 무기 체계는 사실 미국, 한국, 그다음에 서유럽 계열의 이 나토 계열의 무기 체제에 비해서 사실은 이미 소련 시절에 기술 탈락했어요. 과거에 안 되던 시절에 쌍용 자동차처럼 기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드론력이에요. 비대칭 무기. 중국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핵.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떠오른 비대칭 무기 드론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분쟁 지역에서 군사교전이 벌어진다면 매우 흥미로운 군사적 갈등이자 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아마 전 세계의 모든 국방부와 모든 사관학교가 아마 치밀하게 분석을 할 그러한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재래식 전력, 재래식 첨단 전력, 그다음에 중국은 비대칭 첨단 전력으로 퀄리티, 일본의 질과 중국의 어떤 물량전, 양의 싸움이 될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무기체계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일본의 무기체계는 러시아만큼 노후화되지 않고 정비 상태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드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발휘할 수도 있어요. 드론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드론을 움직이는 AI 시스템까지 중국이 미국 빼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싸움은 남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에겐 더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 암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배경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이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죠. 그런 시각도 있었고 당연히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무대에서는 싸움을 하든 악수를 하든 한 수를 들 때 그 뒤에 보관이 있잖아요. 네. 경우의 수를 다 깔아두잖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없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큰일 났죠. 그런데 당연히 일본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미국이 중국과 손잡으면서 재팬 패싱을 해버렸어요. 트럼프는 진짜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끝났구나라는 자평이 내부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미국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는구나. 정말 일본이 그렇게 미국의 협상에서 그 패배를 자초하면서 다 갖다 바칠 때는 우리를 지켜주겠지가 있었는데 트럼프란 사람을 아직도 일본은 잘못 파악한 거예요. 트럼프는 쉽게 굴복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챙겨주지 않아요. 너네 이렇게 쉽게 굴복했네?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신라 금관 씌워주고 엄청난 아첨을 바쳤지만 물밑에서는 우리 산자부 장관과 미국의 그 러티닉이 엄청나게 싸우댔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의 대상이 됐다. 과연 우리가 트럼프를 일본보다 더 잘 파악했다. 우리는 이 게임을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했었죠. 물밑에서 싸우고 겉으로 조공하는 거. 우리는 이거 했잖아요. 일본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아니면 완전한 도계자. 일본은 봉건 시대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선시대를 거쳤고 그 나라는 전국시대와 에도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중간값이라는 거, 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미국에 패배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계자를 하고 미국 시키는 대로 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의 매너를 지켜줬다고요.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로 일본을 삼아줬다고요. 트럼프는 그걸 안 해주잖아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 경우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째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팬 패싱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당하니까 그 수를 두면서 깔아놓던 전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자민당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블랙 이글스 구구 거부 등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한일 협력 메시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국을 향한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독도에 관한 태도야말로 일본에서 우익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기점이라고 보면 돼요. 현대 일본 우익의 뿌리와 관련된 겁니다. 독도를 통해서 일본을 찌르는 한반도라고 하는 비수의 칼등을 찍을 수가 있다. 그 지점이 바로 독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우익, 정치 주류 세력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과거 일본군을 훈련시켜주러 왔던 그 프로이센 육군 장교 클레멘스 메켈이 한반도 비수론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사무라이들에게 설파했을 때부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일본의 관념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공략하고 싶어하고 최소한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독도기 때문에 블랙이글스 편대가 독도 상공을 날았다는 거 한국 영토로 간주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 다카이치는 본인이 우익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블랙 이글스 편대 독도 상공 날아 오케이 날게 해라고 한 시점부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강수를 들 거라는 걸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화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된 일이거든요. 할 일을 했다 정도예요. 이 정도 액션은 우리 정부도 당연히 충분히 예상하고 블랙 이글스 편대를 움직인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충돌할 듯하다가 풀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준 지지를 좀 챙기라고 준 소소한 선물 같기도 해요. 물밑에서.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지속될수록 그것은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는 얘기고 격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한 발 빠져서 양 국가의 싸움을 구경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좋다라는 점에서 이 지점에서는 다카이치 내각과 요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내각에 준 꽤 먹음직스러운, 꽤 좋은
뭐 식용유, 스팸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와인 한 병 정도는 선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유사시 이 대한민국도 이 대마도 쓰시마 섬이죠 일본말로 하면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실 동의합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와, 아주 그냥 뭐 막무가내 무식한 극우주의자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은 진실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전략적인 거짓도 진실에 위배된다면 한국인은 반다인다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의 부당한 압박에 진실을 외치는 걸로 대응하는 게 과연 현 시점 국제 관계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만큼은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겉멋, 공식적인 겉으로 드러낸 기조였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주먹질은 나쁘죠. 그죠? 네. 예. 하지만 상대가 때리면 이쪽도 때려야죠. 주먹질 자체가 나쁜 것과 이쪽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우리도 10년, 20년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마도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없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고려말 조선 초에 그 대마도주 소씨 가문이 네. 분명히 저희는 조선의 신하입니다. 요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도 않다고요.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한국적 기질은 낭만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나 과연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진실되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나요? 그런 적은 없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이 일본 패싱을 하고 네. 시진핑가 어떻게 본다면 화해 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년에 이제 국빈으로 뭐 방문해라든지 약간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일본이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약간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 미국 안에서 뭔가 중국 같이 견제하는 힘을 써야 되는데 앞서 뭐 나눴던 뭐 독도 발언이라든지 뭐 블랙 이글스 급유 거절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갈라지는 흐름을 보이니까 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한 거다.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수겸장이죠. 일본을 압박하는 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러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지지율이 올릴 법한 건덕지를 던져주는 것은 양수겸장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힘으로 세계를 감았던 사슬을 끊고 있잖아요. 지금 나토의 사슬, 미국과 서유럽을 연결시켰던 대서양에 들여진 사슬도 끊고 있고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뭔가 손을 좀 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미국, 중국과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다 웃으며 악수하면서 끝냈다는 거. 저는 그래서 트럼프라는 미국 지도자를 세계가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딱 넘어섰다는 게 우리에게 커다란 다행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